75세 김말순 할머니가 평생 다니던 은행에서 갑작스럽게 계좌 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다 비대면이에요. 이런 구시대적인 방식으론 어렵습니다. 지점장의 차가운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본인이 아니라고요? 매달 여기 와서 돈 보내는데 무슨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 그리고 쫓기듯 은행을 나서는 처참한 뒷모습.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말순의 하루는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방송 소리가 김말순의 하루를 깨웁니다. 올해 75인 말순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빨간 가방 하나에 손수건, 메모지, 그리고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넣고 나서야 마음이 놓입니다. 말순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날은 매달 25일입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날이죠. 이날만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하고 단골 버스를 타고 동네 은행으로 향합니다. 버스 안에서 말순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변해가는 동네 풍경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느끼곤 하죠. 연금 들어왔지요? 이체 좀 해줘요. 큰딸한테요. 은행 창구에서 말순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대부분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말순을 보면 한숨부터 내쉽니다. 할머니,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이렇게 매번 오시면 번거로우시잖아요. 말순은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딸이 사준 스마트폰이 있긴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서랍 속에 묻힌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버튼들과 작은 글씨들이 말순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의 언어 같았죠. 딸 김지영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그마저도 지연이 먼저 걸어오는 경우는 드물고 말순이 먼저 전화를 걸면 항상 바쁘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런 지연의 목소리에는 늘 급한 기색이 묻어 있습니다. 말순은 딸이 공무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딸이 건강하고 잘 지내기만을 바랄 뿐이죠. 말순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나름의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아는 이웃들과 안부를 묻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은행 가세요? 네, 연금 나온 날이니까요. 이웃들도 말순의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빨간 가방을 들고 나서는 말순의 모습을 보며 시계처럼 정확하다고 농담을 하곤 하죠. 은행에서 돌아온 말순은 오후에 동네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떨며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입니다. 가끔 복지사가 스마트폰 교육을 하자고 하면 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늙어서 그런 거 못 배워요. 말순은 자신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편하고 무엇보다 두렵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되거든요. 저녁에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무인 계산대까지 모든 것이 기계로 대체되어 가는 세상에서 말순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말순에게는 소중한 일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달 딸에게 보내는 용돈이 그것입니다. 많지 않은 연금에서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돈을 딸에게 보내는 것이 말순의 유일한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말순의 하루는 똑같을 것입니다. 아침 라디오 소리와 함께 일어나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겠죠. 하지만 말순은 모릅니다.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큰 파도가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도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빨간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대기하는 고객들도 평소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말순은 늘 그랬듯이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자신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다가가며 말순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연금 들어왔지요? 이체 좀 해주세요. 그런데 창구 직원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순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직원은 곧이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계좌가 해지되셨네요. 장기간 거래가 없으셔서 휴면 계좌로 처리됐고 신분증도 갱신이 안 되어 있어서 본인 인증이 어렵습니다.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매달 이체를 하는데 무슨 거래가 없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아니라니 그동안 자신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아니, 저 매달 여기 와서 돈 보내는데 무슨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인이 아니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기다리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명찰을 보니 오지훈 지점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고압적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신가요? 다른 고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너무 큰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말순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제 연금 통장이 갑자기 해지됐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지훈 지점장은 직원에게서 서류를 받아보더니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다 비대면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방식으로는 어려워요. 신분증도 기간이 지났고 본인 확인 절차도 복잡하고요. 구시대적이라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낡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돈인데 못 받는다는 건가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규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서 본인 인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스마트폰이라는 말에 말순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스마트폰은 사용법도 모르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혼자 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못 써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지점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말순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거나 가족분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저희도 규정을 따라야 하니까요. 말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신원불명의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습니다. 빨간 가방을 꼭 끌어안고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늘 받아왔던 입금 확인서도 딸에게 보낼 이체 확인서도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말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달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일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일어난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말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라면 딸이 바쁠까봐 망설였겠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기를 들어 지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바쁜 듯한 톤이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실에 있는데. 말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딸의 바쁜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늘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나 은행에서 연금 통장 끊겼단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지금 정말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지연아, 엄마 나중에요. 급해서 그래요. 뚝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딸도 자신을 귀찮아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서럽기만 했습니다. 한편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국장실에서 김지연은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웬만한 일로는 전화를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오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금감원 민원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국장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었죠. 검색창에 어머니 이름인 김말순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뜬 정보를 보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해지 사유가 장기 미거래 및 본인 확인 불가? 이게 뭐야? 지연은 상세 내역을 클릭했습니다. 어머니의 계좌 거래 내역이 쭉 나타났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이 입금되고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기 미거래라는 해지 사유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매달 거래를 하고 있는데 왜 장기 미거래라고? 지연은 해당 은행과 지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은행의 강북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지 처리를 한 담당자는 오지훈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장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지점의 최근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해당 지점에서 고령자 계좌 해지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장기 미거래나 본인 확인 불가라는 사유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리가 없는데. 지연은 해당 지점의 내부 평가 자료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점이 고객 정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내부 포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객 정리? 업무 효율성?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단순히 비효율적인 고객으로 분류되어 억지로 계좌를 해지당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즉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까 급하게 끊어서 죄송해요.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말수는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의 차가운 태도, 구시대적이라는 말, 규정이라며 일방적으로 거절당한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금감원 국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니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당한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고령자 차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금감원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어머니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거든요. 지연은 우선 해당 지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연은 밤늦도록 해당 은행 지점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금감원 국장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며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최근 반년간 해당 지점에서 고령자 계좌 해지가 무려 300건이 넘었습니다. 이는 다른 지점 평균의 5배가 넘는 수치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해지된 고객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65세 이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의도적이야. 지연은 해당 지점의 실적 평가 자료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계좌 정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지점장 오지훈이 본사로부터 우수 지점장 표창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표창 사유를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창구 대기시간 단축, 민원 감소율, 디지털 뱅킹 전환율 향상 등이 주요 성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고령자들을 내쫓아 업무량을 줄이고 실적을 올린 것을 포상받은 셈이었습니다. 지연은 분노를 참으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해지된 계좌들의 구체적인 사유를 하나하나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이 장기 미거래 또는 본인 확인 불가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정기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계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 사유잖아.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업무용 이메일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강북지점 고령자 차별 제보였습니다. 지연은 급히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메일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금감원 담당자님께 저는 해당 은행 강북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렇게 제보합니다. 지점장 오지훈은 최근 몇 개월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계좌 해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 많이 가는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며 고령자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메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고령자 고객이 오면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의 트집을 잡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계좌를 해지시킬 때마다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차별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메일에는 첨부 파일도 있었습니다. 지점 내부 회의록과 직원들에게 배포된 지침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령자 고객 응대 시 유의사항 복잡한 절차 안내를 통해 자연스럽게 포기하도록 유도, 신분증 유효기간, 본인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 스마트폰 앱 사용을 적극 권유하되 교육은 제공하지 않음.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엄마가 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지연은 신중하게 접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면 이해관계자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정한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어머니가 금감원 국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지연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익명 민원인으로 신분을 감추고 정식 조사 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감원의 민원 처리 시스템은 익명 신고도 접수받을 수 있었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정식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민원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보내온 자료들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강북지점의 고령자 차별 실태에 대해 신고합니다. 해당 지점은 조직적으로 고령자들의 계좌를 해지시키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금융차별입니다. 민원서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증거자료, 그리고 조사가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팀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민원서를 제출한 후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지연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지연이 민원을 접수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조용히 조사 준비가 시작되었지만 말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무엇보다 딸에게 용돈을 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말수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은행에서 당한 일이 자꾸 떠올랐고 지점장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구시대적, 규정, 어려워요라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말수는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겠지만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라, 왜 이럴까? 말수는 벽을 짚고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려고 아파트 복도로 나서는 순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말수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왼쪽 다리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소리를 듣고 나와서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지금 구급차 불렀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말수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말수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다리뼈에 골절이 생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세요? 의사의 질문에 말수는 딸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수는 혼자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말수는 당분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 누워있는 병실에서 말수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간병인을 쓸 돈도 없어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지연이 말순의 입원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런 일이? 왜 진작 연락을 안 하셨어요? 지연아, 너 바쁘다고 했잖니.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말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혼자 지낸 며칠간의 고생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공무원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연락도 안 오시고? 어르신이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간호사의 말에 지연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니다. 내 탓이 아니야. 엄마가 조심했어야지. 말수는 억지로 웃으며 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더욱 서러웠습니다. 은행 일로 마음고생을 하던 중에 이런 일까지 생기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병원비를 정산하고 간병인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행에서 그런 일만 없었어도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텐데.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 은행의 부당한 처사를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입니다. 같은 시간 오지훈 지점장은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조사요? 고령자 차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해당 지점의 최근 고령자 계좌 해직원들에 대해 조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지훈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지만 본사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해지된 고객 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하지만 오지훈은 불안했습니다. 최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좌 정리 작업이 너무 노골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민원 제기할 만한 고객이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관련 서류들도 한번 정리해 두고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지점장의 지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중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혹시 며칠 전에 오신 김말순 할머니 말씀이신가요? 그분이 꽤 억울해 하시던데. 김말순? 오지우는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계좌 해지를 처리한 고객이었죠. 그는 급히 고객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말순의 가족관계 정보에 딸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금융감독원 국장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망했다. 지연은 어머니가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강북지점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지연은 담당 조사팀과 협력하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깊게 잠들어 계셨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앉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연은 자책하며 어머니의 곁상 서랍을 정리하려다가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지연아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아, 너를 키우면서 엄마는 늘 자랑스러웠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 주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엄마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국장이든 평사원이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살기만 하면 좋겠다. 남을 도우며 살고 착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요즘 은행일로 마음이 무겁지만 엄마는 괜찮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다.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거지. 너는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다. 멀리서도 응원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랑한다. 내 딸아.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의 바른 마음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딸의 권력이 아니라 딸의 올바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금감원 국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금감원에서 열리는 강북지점 민원심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장 명의가 아니라 민원인 보호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의 대리인으로서 참석한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지연은 조사팀이 정리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증거들과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북지점의 고령자 차별 실태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최근 반년간 고령자 계좌 해지 건수가 평균의 5배를 넘습니다. 그리고 해지 사유로 기록된 장기 미거래나 본인 확인 불가는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조사팀장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며 지연은 분노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점장 오지훈의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고령자들을 타깃으로 한 차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손 많이 가는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며 고령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합니다. 지연은 민원인 보호자 자격으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제 어머니 김말순도 피해자 중 한 분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좌를 해지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시대적이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마음을 정리한 덕분에 감정적이지 않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닙니다.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시키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더욱이 이런 차별을 통해 실적을 올리고 포상까지 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지연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조사팀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원하십니까? 첫째, 해당 지점장에 대한 징계 조치. 둘째, 부당하게 해지된 모든 계좌의 복원.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정식 사과. 넷째,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지연의 요구사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금감원 국장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되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정의로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령자 차별 금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모든 고객은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계셨고 지연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고생이 많구나. 엄마, 편지 읽었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살겠어요. 바르게 남을 도우며 살겠어요. 말수는 딸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딸과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원 심사 회의가 끝난 지 2주가 지나자 금감원의 공식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북지점에는 금감원 조사관들이 파견되어 모든 서류와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오지훈 지점장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지점장님, 조사관들이 최근 반년간의 모든 고령자 계좌 해지 건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보고를 들은 오지훈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지시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증거들 때문에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오지훈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고령자 응대 지침서에는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로 포기하게 만들기, 신분증 트집 잡기, 스마트폰 강요하기 등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고령자 차별이네요. 이런 지침서를 공식적으로 배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조사관들은 경악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차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는 곧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은행의 고령자 차별 실태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고, 이는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한 은행 지점에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계좌 해지를 강요하는 등의 차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해당 지점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고령자 고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은행에서 스마트폰 없으면 거래 못한다고. 이건 명백한 연령 차별이죠. 고령자분들도 똑같은 고객인데 지점장 이름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행 일을 할 수 있나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해당 은행 본사도 움직였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은행 전체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은행장의 지시에 따라 강북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공식적인 징계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오지훈 지점장은 감봉 3개월과 함께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관련 관리자들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부당하게 해지된 모든 계좌의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은행에서는 김말순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식 사과문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말순이 태어난 지 며칠 후 은행 본사의 임원이 직접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연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말순 고객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임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와 차별적 처우로 인해 고객님께 큰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명백히 저희의 잘못이었습니다. 말순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을 구시대적이라며 내쫓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과한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객님의 계좌는 즉시 복원해드리겠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고령자 응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전용 창구를 신설하여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그제야 이 모든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다른 어르신들이 더 걱정됩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말순의 말에 임원은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는 말순의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피해자분들께 동일하게 사과드리고 계좌도 복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지점에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며칠 후 강북 지점에는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지점 입구에는 고령자 우대 서비스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교육을 받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말순이 다시 은행을 방문한 날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직원의 밝은 미소와 정중한 인사를 받은 말순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금 이체 좀 부탁드려요. 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업무를 마친 말순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창피하지 않다. 너는 정말 옳은 일을 한 거야. 지연은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딸이 권력을 이용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령자 차별 금지 교육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모든 고객은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뉴스 진행자의 말을 들으며 말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난 봄날, 말순의 하루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침 6시에 라디오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제는 훨씬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수는 빨간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박영희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말순 씨, 정말 은행이 많이 달라졌나요? 그럼요. 영희 씨도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위축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연금 이체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분은 처음 오시는 분인데 계좌 개설을 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령자 우대 창구로 안내해 드릴게요. 말순과 영희는 새로 설치된 고령자 전용 창구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공간에 편안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거나 기존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처리 가능합니다. 직원의 배려 깊은 말에 영희는 감동했습니다. 말순 씨 말이 맞네요. 정말 달라졌어요. 업무를 마친 말순은 영희와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말순은 복지관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강사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좌 이체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몇 달 전에 어려워했던 스마트폰을 이제는 능숙하게 다루며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쳤습니다. 딸 지연이 시간을 내어 차근차근 가르쳐준 덕분이었습니다. 말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집에서도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니. 그럼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도 당당한 고객이라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말순의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말순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과 당당함도 함께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말순은 복지관 직원으로부터 의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말순 선생님, 다음 주에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고령자 금융 차별 개선 사례로 말순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인터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지연아. 이제는 나도 당당해.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지연은 어머니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말순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기자는 말순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질문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주눅들거나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거리요. 우리도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말순의 당당한 모습에 지연은 뿌듯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가 지연에게도 질문했습니다. 따님으로서 어떤 마음이신가요? 지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건 모든 고객은 저의 어머니와 같다는 점이에요.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감독을 할 때도 항상 우리 어머니가 그 정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겠습니다. 지연의 말에 취재진은 감동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는 않지만 무시당한 자존심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이번 일로 배웠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말순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 말순의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고 변화를 다짐하는 금융기관 직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몇 달 후 말순은 다른 지역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순의 강의를 들은 어르신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말순은 지연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모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봄볕 아래를 걸었습니다. 이제 말순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감과 보람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연 역시 어머니에게서 배운 진정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